자,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그만 것이죠. 주변에 뭐냐면 우리가 저 정도 면적을 가지고 유럽에서 5천만이면 인구가 큰 나라인데 주변을 돌아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세계 최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많이 바꿀 수 있지만은 옆에 있는 이웃 나라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걸 독일 사람들은 지정학적 위치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쪽엔 한쪽은 바다가 있고 한쪽은 대륙이 있죠.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륙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바다로 나가기를 원하고, 중국이 저런 혁신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OECD에서는 대략 저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이나 2022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기울기를 달리하는 한 지점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공부하면 되느냐? 사람이 우리가 갈등이 왜 생깁니까? 무슨 수요가 생기는데 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가 형제끼리 둘이 왜 싸워요? 빵을 한 개를 갖고 있는데 형이 동생 걸 뺏어 먹든지 뭔 수가 났을 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현재 한 3,400불 되는데 이게 15,000불, 20,000불, 30,000불로 갔을 때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냐. 그래서 GDP를 가만히 놓고 어떤 것이 경제에 주요 영향을 미칠 건가를 봐서 그것이 무엇이 늘어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현재 미국이 중국한테 뭐라 그래요? 미국의 전체 무역 수지의 절반, 400조 원이 중국한테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뒤이어서 그 미국에서 나오는 요즘 성명서를 보게 되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피해 때문에 우리가 600조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죠. 당장 왜 이 철강 문제가 될까? 왜 그렇게 될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당장 좀 있으면은 이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40배나 70배 정도의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먼 길을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할 때 우리가 안목이 있고 끌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국제전략연구처럼 정보를 모으는 게 있다면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한 건 이런 거였어요. 나비 프로젝트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뭐냐?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는 뭐에서 장사를 합니까? 길목이 좋아야 장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의 역사는 길을 만드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길을 쌓는 자는, 길을 만드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논문 같은 거, 세미나를 우리가 1,400개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찾아낸 게 있어요. 하나는 이게 13세기, 17세기 한자동맹이라는 건데 라인강 주변의 도시들이 요 5개의 도시, 핵심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170개 도시가 전부 뭐냐면 세금을 비슷비슷한, 세금이 낮고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고 비슷비슷한 걸 갖다 보니까 한자동맹이라는 굉장한 위대한 문명을 만들더라. 인간은 결국 이 시장을 통해서 교류를 하게 되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와 정보와 욕망과 사람이 만나는 건데 그 사람은 어디서 만나는 게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당시로는 이 길이라는 게 한자동맹이라는 라인강 주변의 이 길이었대요. 두 번째는
르네상스를 만든 우리가 이탈리아도 보면은 여기 몇 개도 제노바와 피렌체와 베니스라는 몇 개 도시가 이런 자유항구 도시들이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서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 네 나라를 보니까 이 네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 GDP에서 2050년에 차지할 거 보면은 막대한 전 세계 경제를 여기서 끌고 가는 거지.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고민이 뭐냐? 과거에는 이제 이 한자동맹이나 국가라는 게 별 영향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다녔는데, 아니 국가라는 게 생겼잖아요. 중국은 사회주의고, 러시아도 사회주의고, 일본은 조금 폐쇄적인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자꾸 세계화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는 일으키고 싶고, 나라의 체제는 지키고 싶고, 그러나 외자 유치를 많이 하고 싶고, 그러니까 무슨 꾀를 내냐면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꾀를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도자들이 생각한 게 경제. 그래서 중국에 있는 게 7개, 러시아 1개, 일본 8개, 한국이 8개의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과거 한자동맹처럼, 과거 피렌체처럼 이 경제 자유구역과 경제 자유구역을 연결시켜보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가 철도를 놓고 길을 닦는 거는 돈이 다 들어갑니다. 땅도 사야죠. 철도도 놔야죠. 철강도 놔야죠. 근데 바다는 신이 만들어준 길이에요. 여긴 배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철도고 요게 배예요. 이 철도가 기차 하나에 컨테이너를 2개씩 실은다고 치면 100개를 실으면 200개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하루에 100번 다니면 컨테이너 2만 개 싣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배는 한 개가 2만 개씩 싣고 댕겨요. 어떤 게 경제적이겠어? 이 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오른쪽에 전 세계 10대 항구 중에 7개 항구가 여기 있는 거죠. 이 항구 도시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죠. 물동량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때 A, B, C, D, E, F 창원에 있는 공장이 있는데 이걸 전부 일본에 있는 회사에 각기 납품을 하게 되면 송장 보내고 수출입 운행을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본사에 차 하나를 보내가지고 여기 전부 뭐냐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싣고 마치 우유 배달을 하듯이 우유가 어떻게 해요? 저기 농장에 있는 A, B, C, D 이 집에 우유를 전부 수거해가지고 와가지고 큰 공장에 갖다 주면은 그러면 개별 농가가 전부 공장까지 우유를 안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밀크런이라는 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본 배가 와가지고 창원 공장 일대를 쫙 돌아다니다가 싣고 가버리고 우리 배가 일본 가가지고 공장을 돌아다 싣고 오고 라고 하니까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시간, 코스트는 40%. 시간은 7시간 줄어든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 근데 우리의 DNA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중국보다 50분의 1박, 30분의 1밖에 인구가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나가서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나가서 또 잘 살잖아. 생명력이 강한 사람. 그러면 우리의 DNA라고 보면은 아까 같은 훨씬 더 개방적인 미래를 열어주고 여기가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그런 우리가 DNA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꿈과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